그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181회 삼수투양을 인정하십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지금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약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죠. 유아인 씨 배우 유아인 씨. 근데 동성 경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답니다. 뭐가 고소가 이루어지고 입건됐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화면 좀 보시죠. 이용균 변호사, 이 화면을 좀 보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네, 이게 지난 14일에 용산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었던 일인데 일단은 뭐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과 그다음에 유한 씨의 그런 주거지는 아닙니다. 제3의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해 남성이 주장을 하는 것은 자던 중에 어쨌든 성폭행을 당했다. 그게 유아인 씨다.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가해자가 이제 유아인 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 남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강간죄는 아니고 그 뭡니까 이거? 죄명이 이제 저런 경우에는 유사강간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다만 유사강간도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피해자의 진술대로 하게 되면 자던 중에 이제 피해를 입은 것이라서 이거는 폭행 협박 없이 한거 불능 상태를 이용했기 때문에 준유사강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모두 2년 이상의 징역형은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고 그 준유사강간의 제명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입건이 됐다라는 거는 경찰이 들여다본다 이 뜻이 될 텐데요. 근데 유아인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뭐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는 건 뭐가 그 지금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예,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은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뭐 조사 뭐 아예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거는 뭐 좀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합의하에 있는 스킨십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될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이 아니고 뭐 억측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조사를 통해서 뭐 드러나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입건이 됐다라는 것은 내사 그러니까 경찰 내부 단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일단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단계이다. 그래서 그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유아인 씨의 진술이 또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그때 당시에 유아인 씨랑 피해자 이외에 다른 제3의 인물들도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에 지금 유아인 씨나 그 저 고소를 했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분 그 인물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그 다른 인물들은 뭔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목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쨌든 이 사건 전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을 해서 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유아인 씨의 그런 해명이 뭐 납득이 가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종합을 해서 이제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좀 입건했으니까 조사할 텐데 경찰이 마약 투약 상태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본다는 건 또 뭡니까? 그 유한 씨가 뭐 다 알다시피 지금 이제 마약 사건으로 지금 최후 어쨌든 선고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예. 최후 진술 최근까지 했고 이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을 한 상태인데 그런 이제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다라는 그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어쨌든 마약을 복용을 한 상태에서 투약을 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마약이 동반된 게 아니냐라는 걸 일단 경찰이 보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갖고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단계이고요. 일단은 그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때 그때 피해자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는 피해자는 그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든요. 일단 음성. 예, 피해자는 그래서 뭐 마약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유아인 씨는 지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약에 대해서도 아직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쨌든 이 사건 성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같이 이제 마약 검사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신 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고 입건된 거. 근데 그것도 동성 성폭행 혐의. 이용균 변호사, 동성 성폭행 사건이 종종 있습니까? 이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의외로 많습니까? 예, 의외로 요즘은 그게 정말로 뭐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런 뭐 범죄가 많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이 사람의 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뭐 정말로 이제 무고를 당한 걸 수도 있어서 뭐 애매하긴 한데 아직은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단정할 상황이죠. 수 없는데 어쨌든 뭐 이게 동성끼리의 이런 관계에서도 피해가 충분히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게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유아인 씨가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통상 마약 관련 이거 마약 투약 혐의 이런 재판이 나오더라도 뭐 집행유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새로운 혐의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 재판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정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변호인 측에서는 변론을 병합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이제 종결이 됐던 걸 다시 재개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성 관련 사건도 혹시나 이제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한꺼번에 재판을 해서 한 개의 판결을 선고해달라. 이게 이제 그러면은 원래 진행됐던 그 마약 투약 혐의 말고도 이것도 같이 합쳐질 수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재판에서? 예.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고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변론 제기를 해서 이제 그런 요청을 한다면 뭐 지금 일단은 선고까지 거의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다시 병합을 해서 한꺼번에 재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밝힐 수는 있지만 피고인 입장, 그러니까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한 개의 판결을 받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심각해져서 진짜 뭐가 또 기소가 이루어지고 이런 단계까지 간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무죄, 어쨌든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본인도 사실 아니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뭐 있어요.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제 어쨌든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넘어갈지도 일단은 모르는 상황이라서 뭐 아직 최종적으로 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아인 씨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사생활 추측 자제 부탁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